안녕하세요, 승구랑증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가죽 느낌이 물씬 나는 비건 레드실 글로우 레드 yarn을 이용해서 가방 3가지 컬러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비건 레드실 글로우 레드 yarn은 좀 굉장히 힙합니다. 유광과 무광 2가지 버전이 있고요. 일단 강택감과 질감이 톡톡해서 찌개 가방이 아니라 충분하게 패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퀄리티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가방 바닥부터 좀 살펴보면요. 자, 일단 이런 찡이 박혀 있는 이런 가방 바닥 부자재를 이용하였고요. 요거는 진 브라운입니다. 요거는 블랙이고요. 요거는 아이보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 찡으로 인해서 내구성 유지에 아주 좋겠죠. 암호도 덜 되고요. 가방 바닥을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서부터 또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몸통만 따로 평면뜨기를 하였습니다. 평면뜨기를 가방의 둘레만큼 쭉 단을 올려서 뜬 다음에 마지막에 연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원통을 만든 다음에 바닥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뜹니다. 무늬 패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특별히 같은 무늬의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그리고 깔끔한 둥근 가죽끈을 이용해서, 물론 같은 실을 이용해서 끈을 뜨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좀 깔끔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런 둥근 가죽끈을 이용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잠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솔트레지입니다. 자, 이 솔트레지가 뜨개실보다 훨씬 여기서는 더 안정적으로 잘 잡아줍니다. 굉장히 잘 잡아줘요. 뜨개실 실이 미끄러워서 조금 빠지는 경향도 있긴 한데요. 여기서는 굉장히 잘 잡아주네요. 이렇게 토드백으로 드실 수도 있고요. 사이즈는 굉장히 이게 바닥을 많이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납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핸드폰도 충분히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납력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오링을 이용하시면 숄더용이나 크로스용으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요거를 따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3가지 컬러 버전 한번 느낌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요거는 팀 그레이라는 그레이 컬러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오묘한 매력을 줍니다. 메탈 같기도 하고 굉장히 메탈 같은 느낌이 들고요. 뜨개실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요 팀 그레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솔트레지, 그리고 여기도 또 여기는 이제 체인끈을 자 구입을 해서 여기다가 남아있는 실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체인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토드끈을 달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제 크로스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3가지 컬러 버전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컬러로 하시면 되겠죠. 저와 함께 한번 떠보실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글로우 레드 yarn. 자, 컬러 번호 114번. 광택 나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은 쏘꼬발이 달려있는 가방 바닥입니다. 요것을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제가 영상 후반에 바닥 뜨는 거 알려드릴게요. 요 사이즈는요 18cm 짜리입니다. 그리고 크로스나 숄더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 체인끈입니다. 체인끈 110cm 길이의 체인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숄더용으로 조금 더 짧습니다. 크로스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그리고 요 크로스 끈을 부착하기 위해서 오링.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잠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솔트레지입니다. 비교적 이 가죽 질감에는 미끄러지지 않고 고정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둥근 가죽끈입니다. 끈을 따로 뜨지 않고 이제 요것을 활용할 거예요. 자, 45cm 짜리 2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힘이 있는 바닥재를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요 뜨개 가방 바닥에다가 오려 쓸 수 있는 바닥재입니다.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오려서 가방 속에 넣으시면 형태 유지가 잘 되겠죠.
바늘은요 10호 그리고 6호 바늘입니다. 6호 바늘은 가방 바닥에서 코를 주울 때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돗바늘 필요합니다. 자, 속에서 꺼내 볼게요. 자, 여기 바닥에 연결하는 요 숙고발이 달려있는 이 면을 보고 실을 걸어 오겠습니다. 요 먼저 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매듭을 하나 지어주세요. 반드시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요것이 이제 첫 번째 코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바늘 넣고요. 조금 이 빳빳한 가죽 바닥을 지고 하는 거니까 힘드실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요. 첫 번째 코는 바로 지금 매듭 지었던 이곳이 첫 번째 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서리 맞죠? 모서리 각각 2번씩 합니다. 한 번, 2번. 좀 느슨느슨하게 하셔요. 자, 여기도 2번.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곳 있잖아요. 코너에 있는 2코. 각각 요 코너의 2코에는 각각 2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쭉 가셔서 여기서 3코를 늘려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서 늘리고 하나, 둘, 셋. 여기서 늘리고 하나, 둘, 셋. 여기서 늘리고 3번은 그냥 가고 그 다음 2번 하고요. 3번 그냥 가고 2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쭉 코를 잡겠습니다. 자, 여기도 2번. 자, 이렇게 3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2번. 하나, 둘. 자, 3번. 그 다음에는 2번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그 다음 3코는 한 번씩 3번. 그 다음 2번 합니다. 3번 했죠? 그 다음 2번. 코너는 2번 해주세요. 그 다음 코에도 2번 합니다. 코너에 있는 2코는 각각 2번씩 해주세요. 자, 이런 방법으로요.
자, 여기는 그대로 한 번씩 해주시고 코드에 여기 2개 있는 곳은 각 2번씩. 그 다음 여기는 3코 가고 그 다음에 2번. 3번 가고 2번. 3번 가고 2번. 그 다음에 여기 2코에 각각 2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끝까지 뜯습니다. 총 구멍수가 42개거든요. 그러면 구멍수가 42개면 42코에서 모서리에서 각각 2코씩 늘려줬어요. 2코, 2코, 2코씩 늘려서 그러면 42 플러스 8 하시면 50개죠. 그리고 이쪽에서 3번 늘렸습니다. 이쪽에서도 3번 늘렸어요. 그래서 총 코수는 56코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 첫 번째 매듭을 해가지고 했던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코고요. 요게 마지막 코입니다. 요것을 이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실을 남길 건데요. 이 실은 나중에 몸통이랑 꼬매줄 실입니다. 그러면 요 테두리에 한 3배 정도를 남겨주시면 돼요. 자르지 않고 그대로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테두리 하나가 되죠. 요거 3배. 3배 정도. 세 배 정도 남기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몸통을 떠가지고 몸통이랑 이제 연결하는 실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바늘 10호 바늘이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매듭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슬코는 25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25개 했습니다. 요 길이는요, 가방의 높이에 해당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이즈 조절을 하시는 분들은 홀수코로 하시면 됩니다. 자, 25개 했고요. 바늘에서 세 번째 코, 하나, 둘, 세 번째 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코 산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코, 산,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한 코 건너갑니다. 그러면 한 코 건너면 그 다음 코산을 뜨겠습니다. 다시 사슬 하나, 조금 느슨하게 떠주셔야 됩니다. 이 가죽끈은 탄탄하긴 하지만 약간의 텐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을 걸어올 때도 쑥 빼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한 코 건너서 짧은뜨기 합니다. 굉장히 강택감도 좋고요. 이런 글로시한 것이 가죽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 대신 조금 손이 아프실 수 있어요. 사슬 하나, 한 코 건너갑니다. 끝까지 뜨겠습니다. 끝까지. 자, 마지막 2코 남았습니다. 뒤에 코산 2개 보이죠? 앞에도 2개가 남았습니다. 한 코 건너서 마지막 코산에 짧은뜨기 합니다. 자, 하나씩 연결 사슬 하나씩 하면서 짧은뜨기를 했어요. 쭉 했습니다. 다시 사슬 2개 하겠습니다. 자, 요 2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요 첫 번째 사슬은 기둥 올라간 역할, 두 번째 사슬은 우리가 여기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에 연결 사슬 했죠.
그 연결사슬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연결사슬 했고요. 돌려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돌려주세요. 저는 계속 이렇게 안쪽으로 돌립니다. 자, 여기가 실골이 있는 곳이고요. 그러면 여기 짧은뜨기 코에, 마지막 짧은뜨기 코에는 연결사슬로 연결이 되고, 여기 1단에서 연결사슬 했던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짧은뜨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는 게 아니라 코를 제외하고 아래쪽에 한 가닥 있습니다. 항상 짧은뜨기는 이렇게 사슬을 하게 되면 세 가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코 두 가닥이랑 코 밑에 아래쪽에 한 가닥이 있거든요. 사슬을 하시게 되면 요 사슬 아래쪽 한 가닥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합니다. 짧은뜨기를 키를 너무 짧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쭉 당겨지는 거라 약간은 좀 쑥 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짧은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 여기 짧은뜨기 코를 건너가겠습니다. 우리는 사슬 하나를 했죠. 짧은뜨기 코를 건너가기 위해서 그래서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에 있는 연결사슬을 계속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이런 모양의 연결사슬이 있고요. 여기가 짧은뜨기 건너면 또 이렇게 시옷자가 엎드려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계속 뜰 거예요. 자, 한 코 건너갑니다. 위에서 보시면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거든요. 요것이 바로 연결사슬입니다. 자, 요 연결사슬 흡사 시옷자가 요렇게 누워 있는 것 같죠? 아래쪽에 한 가닥을 떠서 짧은뜨기 합니다. 다시 사슬 하나. 그 다음도 짧은뜨기 코는 건너가요. 요렇게 발이 두 개 쏙쏙 나와 있는 것은 다 짧은뜨기 코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코를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곳에 아래쪽 한 가닥. 다시 사슬 하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어디에 바늘을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에 시옷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곳의 아래쪽 가닥. 여기 요 아래쪽 가닥을 뜹니다. 또 사슬 하나. 다시 시옷자가 누워 있는 것 같은 연결사슬. 자, 이렇게 해서 쭉 뜰 거고요. 우리가 지금 2단이잖아요. 3단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항상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사이에 여기 연결사슬 코를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다만 위치는 이렇게 보여지는 요 사슬 모양 보여지는 코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한 가닥을 뜰 거예요. 마지막 4코를 남기고 끝까지 뜨겠습니다. 마지막 4코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4코 남았냐면요. 자, 하나, 둘, 셋, 4개가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요 마지막 코는요. 우리가 맨 처음에 기초사를 한 다음에 세 번째에다가 짧은뜨기를 했잖아요. 세 번째에다가 그랬을 때 요 짧은뜨기 직전 코가 바로 첫 번째 코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가 시작할 때 첫 번째 짧은뜨기 그 직전 사슬. 자, 여기를 첫 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코가 하나, 둘, 셋, 넷, 4코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사슬 하나.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항상 꼬리에 반대쪽 마지막 2번을 빼뜨기를 할 거예요. 빼뜨기. 자, 그러면 일단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하시고 그 다음 짧은뜨기 해야 될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한 코 건너가면 바로 여기 이곳에 걸어와서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그럼 마지막 코가
여기 짧은뜨기 코 건너서 여기가 마지막 코잖아요. 근데 마지막 코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뒤쪽 한 가닥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대로 보이는 곳에다가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2단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다시 사슬 2개 합니다. 두 번째 사슬이 3단의 마지막 코가 될 거예요. 3단에 자 이렇게 해서 돌려서 항상 돌리는 방향을 일정하게 해주세요. 돌려서 그러면 마지막은 빼뜨기를 했고요. 처음으로 나타나는 연결사슬 코가 바로 요겁니다. 마지막 빼뜨기 이렇게 시옷자 누워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벌려보시면 자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딱딱 보일까요? 여기도 시옷자 모양 보이죠? 여기 자 이곳에 짧은뜨기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한 가닥 떠서 짧은뜨기 두 번째 다시 사슬 그 다음 시옷자 보이는데 짧은뜨기 사슬 하나 그래서 3단은 그대로 짧은뜨기만 쭉 하시면 돼요. 대신에 사슬 하나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이렇게 반복을 하시고 대신에 짧은뜨기는 우리가 2단에서 떴던 연결사슬 코에 뒤쪽 한 가닥에만 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뜨겠습니다. 3단 마지막 왔습니다. 자 여기 3단 짧은뜨기 사슬 하나 그리고 마지막 코 자 여기가 짧은뜨기고요. 마지막 여기 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위에서 코로 볼게요. 자 사슬 여기가 짧은뜨기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 코 건너서 여기다가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데 요 코에 뒤쪽 한 가닥을 찾아보면요. 바로 요게 됩니다. 요거. 여기가 됩니다. 시옷자가 위로 딱 붙어서 생겨가지고 자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보시면 뒤쪽 한 가닥이 보이는 게 바로 요 가닥이에요. 요 가닥을 떠주시는 거죠. 자 여기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홀수단에서는요. 홀수단은 이 꼬리를 향해서 뜨는 단이 홀수단이에요. 막 헤아리지 않으셔도요. 이 꼬리를 보면서 뜨는 단이 홀수단이고요. 홀수단은 항상 짧은뜨기만 합니다. 대신 짝수단에서는 마지막 두 번을 빼뜨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디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돌아와서 떠야 되는 코를 자 어디냐면요. 여기 금방 지금 사슬 2개 올라갔잖아요. 요 사슬 요 뒤쪽 한 가닥 요걸 나중에 뜨게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구분하실 수 있으면 표시 안 해 놓으셔도 돼요. 자 그대로 자 짧은뜨기 합니다. 사슬 2개 했어요. 사슬 2개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짧은뜨기는 건너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오는 연결사슬 코 시옷자 모양 이곳에 뒤쪽 한 가닥 짧은뜨기 그대로 합니다. 자 4단 뜨고 있습니다. 짝수단이에요. 짝수단 항상 자 실꼬리를 오른쪽에 두고 뜨는 단입니다. 그 다음 시옷자 다시 사슬 하나 그 다음 시옷자 아래쪽 한 가닥 그 다음 자 시옷자가 이제 눈에 쉽게 들어오시나요? 여기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뜨겠습니다. 마지막 자 이제 4코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넷
항상 실꼬리를 오른쪽에 두고 뜨는 단이 짝수단이거든요. 짝수단의 마지막 두 코는 빼뜨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이곳에 빼뜨기. 다시 사슬 하나. 자, 마지막 빼뜨기를 잘 보시면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앞에 코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코는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죠. 이거. 자, 요겁니다. 요거 뒤쪽에 보면 요 한 가닥이 딱 있어요. 요거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떠주셔야 나중에 이쪽에 입구 부분이 예쁘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럼 요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시옷자가 약간 이렇게 돌아가서 그래요. 여기 가닥을 자,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합니다.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요. 빼뜨기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 사슬도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빼뜨기 하실 때 코를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느슨하게 하세요. 다시 이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홀수단은 항상 그대로 짧은뜨기 사슬 하나 반복하시는 거죠. 첫 번째 연결 사슬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 했던 데는 빼뜨기 한 곳이에요. 빼뜨기 하고 사슬 2개 했던 거예요. 사슬 2개. 자, 이곳에 짧은뜨기 합니다. 자, 5단입니다. 홀수단 항상 자, 실꼬리를 왼쪽에 두고 뜨는 단이고요. 자, 여기서도 표시를 한번 해놔 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 사슬 2번 했잖아요. 요 두 번째 사슬의 뒷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요렇게 뜨면 항상 사슬은 3가닥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코를 딱 제외하면 뒤쪽에 한 가닥. 요거를 이제 뜰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대로 쭉 짧은뜨기와 사슬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단 끝까지 뜹니다. 자, 5단 끝까지 떠가지고요. 자, 마지막 사슬 하나, 그리고 표시해 놓은 곳에 그대로 짧은뜨기 합니다. 자, 표시를 하지 않아도요.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가 짧은뜨기, 그 옆에 시옷자가 이렇게 뒤로 누워져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시옷자 보이죠? 그 다음 6단입니다. 자, 6단은 짝수단은 실꼬리 오른쪽에 두고요. 쭉 떠서 마지막 두 코를 빼뜨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쭉 뜨겠습니다. 자, 짝수단은 마지막 두 코만 빼뜨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항상 우리가 뜰 때는 연결 사슬의 뒤쪽 한 가닥을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슬 무늬가 자, 여기 보시면 빛 때문에 이런 강택감 있는 이 레드가 아니라 빛 때문에 여기 이렇게 라인이 나오는 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게 엠보싱의 느낌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가방을 떴을 때도 굉장히 탄탄해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위에 입구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따로 작업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여기 아래쪽은 이제 바닥이랑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빼뜨기를 했던 이 부분이 바로 가방의 입구가 될 거고요. 요것이 가방의 높이가 됩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작은 듯 하지만 이제 바닥이랑 연결을 하시게 되면요. 핸드폰이 쑥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높이를 조금 더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세보를 이용해서 바닥까지 뜨시려면 여유가 없을 것 같고요. 바닥을 뜨지 않고 나는 기존의 이것을 이용한다면 이런 부자재를 이용한다면 아마도 2코 정도는 더 하실 수 있어요. 저는 25코를 했잖아요. 27코 정도는 하셔도 실은 여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이런 방법으로 저는 총 60단을 뜨겠습니다. 60단.
60단을 뜨시려면 요런 줄무늬가 두 단에 하나씩 나타나거든요. 줄무늬가 30개가 나오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줄무늬가 나타나는 것까지가 두 단이잖아요. 오목오목한 게 바로 두 단에 걸쳐서 이렇게 오목오목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60단까지 한번 떠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마지막으로 뜨는 단이 60단이에요. 60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실 때 이런 줄무늬 있잖아요. 이런 줄무늬 개수가 두 단에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럼 총 30개의 줄무늬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여기 실꼬리 있잖아요. 실꼬리 반대편에서 끝이 납니다. 실꼬리 반대편에서 끝이 나게 되고요. 빼뜨기로 끝이 납니다. 자, 계속 마지막 두 코를 빼뜨기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요 가장자리 부분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입구 부분은 따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이제 이게 입구 부분이 됩니다.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조직감 보시면 예쁩니다. 아까 세련된 느낌의 줄무늬가 나타나고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위아래 엠보싱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양쪽을 연결을 할 거예요. 연결하실 때 지금 여기가 겉면이거든요. 이 겉면은 빼뜨기 했던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을 겉면으로 하시는 게 예쁠 거예요. 이 반대쪽 뒷면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겉면으로 할 거고요. 겉면을 마주보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 코 쭉 빼주시고요. 실 길이는 요 길이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3배 정도 길이만큼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돗바늘에 끼워주시고요. 여기서 첫 번째 코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코는 여기 시작했을 때 시작사슬에서 첫 번째 코는요.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있잖아요. 그 짧은뜨기, 그 직전 코가 첫 번째 코입니다. 맨 처음 시작사슬 해서 첫 번째 코, 바로 직전 코가 자, 여기가 첫 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가 첫 코가 되고요. 연결사슬로 가는 부분이 반대쪽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가 이렇게 연결사슬로 나타나잖아요. 여기는 두 번째 코가 짧은뜨기 코입니다. 그 점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같은 연결사슬 코가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어긋나게 됩니다. 그럼 첫 코와 첫 코끼리 연결을 해주시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에 기초사슬 했던 거거든요. 안쪽 가닥 뜰 거고요.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 우리 짧은뜨기 할 때 코 밑에 한 가닥을 떠줬잖아요. 이렇게 여기 코 밑에 그리고 연결사슬로 갔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안쪽 사슬 기둥, 여기서는 연결 사슬코 세 번째 아래쪽에 있는 가닥 이렇게 사슬코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코는 자, 왔다 갔다 해서 좀 단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슬 두 번째 코와 여기 있는 아래 가닥.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뜨기 할 때 이제 요 가닥을 떠서 짧은뜨기 했잖아요. 요거하고 사슬의 아래쪽 이렇게 해서 떠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좀 탄탄하게 떠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코 건너갑니다. 여기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가 여기죠? 여기는 한 코 건너면 바로 이거 연결사슬코가 됩니다. 그러면 연결사슬코와 여기 있는 사슬 중에 하나 건너서 두 번째 대신에 아래쪽
그 다음 자 이렇게 시옷자 이렇게 누워있는 시옷자만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래 가닥 그리고 한 코 건너가면요. 한 코 건너가면 여기죠. 여기 아래쪽 가닥. 자 이렇게 해야지만 표면을 겉면에서 다른 패턴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 다음 여기 한 코 건너서 여기 한 코 건너서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생긴 부분만 계속 뜨는 거죠. 우리 무늬뜨기 했을 때처럼 여기와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자 이렇게 했을 때 각각 두 코씩 남아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여기 짧은 뒷코와 마지막 코 남아있죠. 그러면 하나 건너서 여기는 바로 여기 됩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 코죠. 자 여기 한 번 더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났어요.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실 감춰줄게요. 이 실을 매듭 짓지 않아도 절대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안쪽 면이에요. 뒤집어 볼게요.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다른 거하고 비슷하게 나타났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몸통 부분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바닥이랑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이제 실 뽑았고요. 실을 총 둘레에 한 3배 정도 총 이렇게 둘레에 3배 정도를 남겨서 잘라 두었어요. 자 돗바늘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요 코마다 이제 한 코씩 잡아서 감침질로 이제 연결하시면 되는데 여기 무늬 하나당 2코에 해당하니까요. 여기 지금 쭉 라인 따라 마지막에 오면 저 이렇게 숨어있는 코가 있죠. 이곳에다가 바늘을 한번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적당한 곳에 하나를 넣는데요. 어디에 넣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규칙적으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뜯는 방법에 따라서 요 모양이 저하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라인 밑에 하나 넣고 가운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라인 마지막 라인에 라인 가운데다가 딱 찔러서 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2번씩만 코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라인 주변으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서리에 가가지고는 한 코 1대1로 잡는 게 아니라 2대1로 잡을 거예요. 여기는 2코를 잡을 거예요. 여기 조금 오므라들까 싶어서 자 여기 가운데 어디서든 해도 상관없는데요. 여기쯤에서 할게요. 여기 맨 처음 시작했던 부분 자 여기서 할게요. 여기 한 번 넣고 이렇게 감침질로 이쪽 아래쪽에 코를 같이 걸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 한 번 넣고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이렇게 자, 한 번 했죠? 그러면은 라인과 라인 사이에 또 한 코 잡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쯤에 잡겠습니다. 여기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인이죠. 라인은 이 라인 쪽에다가 넣어주셔야 편물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모서리에 와서는 1대1이 아니라 2대1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모서리, 여기 가장 모서리 요 한 코. 자, 요걸 이제 여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2대1이란 얘기는, 자, 여기 가운데 한번 넣고, 요 가운데, 라인과 라인 사이 가운데 한번 넣고, 가장 코너 쪽에,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한 코를 잡아서 사용했던 이쪽 코에다가 한 번을 더 해주시면 2대1이 되는 거죠. 자, 요 라인 아래 같은 코. 여기 판에 있는 같은 코. 그러면 몸통은 두 코를 써먹었고 여기 밑판은 한 코를 써먹은 거죠. 그래서 2대1로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코는 항상 이제 이렇게 위쪽 몸통 코는 두 코를 써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다 1대1로 코 잡아서 하시면 되고요. 항상 라인에 있는 코는 한 잡고 가운데 있는 쪽에 한 코를 잡아서 그 다음 코. 그럼 여러분들이 밑판의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 밑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하고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요. 요 모서리에서 한 코를 더 잡아주시면 가방 모양이 잘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 밑판의 코수가 몇 코냐에 따라서 몸통의 단수도 달라지잖아요. 그럼 밑판의 코수에다가 플러스 4를 하셔서 단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밑판의 총 코수가 뭐 60코라 그러면 이 몸통은 64단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제 라인의 쭉 아래쪽 여기가 되죠. 여기 하고 그 다음 그 다음 라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라인과 라인 사이 가운데 가다. 이 레드헤어는요 튼튼하고 질기기 때문에 한 가닥을 잡아도 크게 흔들리진 않더라고요. 편물이. 자, 저는 2가닥씩 잡아줬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그 다음 이제 라인 코 아래쪽, 이 코가 아니라 그 아래쪽에 이렇게 당겨보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 아래쪽. 그 다음은 라인과 사이 가운데쯤. 그 다음 라인 코 이렇게 그 다음 가운데 이렇게 레드얀이 약간 좀 글로시한 면이 있기 때문에요. 메탈처럼 초보자분들이 편물이 약간 삐뚤삐뚤하고 편물이 고르지 않아도 크게 티가 나지 않아요. 이 강택감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모서리 코너까지 쭉 연결을 해볼게요. 자, 다시 코너에 왔어요. 자, 여기 코너, 요 한 코에 요 몸통에 두 코를 사용할 거예요. 자, 이제 라인과 라인 사이 가운데쯤 잡아서 자, 한번 하고요. 그 다음 몸통에 그 다음 코, 그럼 요 라인 코죠. 라인 코 한번 잡고 같은 코에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편물 자체가 우리는 아래쪽 코의 아래쪽 부분을 뜯기 때문에 약간 오므려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한 코를 몸통에 한 코를 더 주는 거죠. 요 코너 부분에서.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쭉 돌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모서리 가가지고 자, 여기 지금 방금 했는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간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지금처럼 몸통에 두 번 여기랑 연결을 해서 뜨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쭉 뜨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너에서 똑같이 1대2로 코를 잡아서 꿰매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다시 1대1로 가다가 요 코너 표시해 놓은 곳 있어요. 코너의 위치는 조금 앞이나 뒤나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가가지고는 이제 여기에 있는 두 코를 가지고 여기에 꿰매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끝까지 돌아가면 됩니다. 자, 끝까지 왔고요. 한 코 남았습니다. 자, 여기 한 코 남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코 이쪽에다가 라인과 라인 사이 코 하나 잡아서 여기 연결 부분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안쪽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뒤집기가 빡빡해서 바깥에서 실을 한번 숨겨 보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듭은 살짝 한번 지어줬고요. 크게 티가 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겉면에서도 실을 감추실 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집어넣고 밑에서 싹둑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방이 딱 만들어졌어요. 너무 예뻐요. 되게, 그리고 이제 뭐 바닥에 여기 쑥고발 때문에요. 가방의 마모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 약간의 강택감이 많이 닿으면은 요렇게 강택이 조금 흐려집니다. 근데 그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이제 요 쑥고발을 활용했습니다. 남은 실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면요. 이렇게
가방의 바닥을 활용하고 이렇게 몸통을 뜨는데 총 3벌에서 남아있는 실의 무게는요 65g, 66g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직접 뜨시는 분들은 이제 요 실로 직접 뜨셔도 되고요. 자, 이제 끈을 한번 달아볼게요. 물론 남아있는 실을 이용해서 끈뜨기를 하셔서 달아도 됩니다. 좀 더 깔끔한 느낌, 이 약간 그로시아니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깔끔한 가죽끈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가죽끈이 3가지 컬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컬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검정이 빠졌네요. 검정. 자, 이렇게 4가지 컬러네요. 요 검정이 빠졌는데, 검정 가방은 검정이 그대로 딱 맞고요. 저는 이제 요런 색에서, 요 짙은 진밤을 이용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죠? 느낌 차이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제 요런 느낌이고요. 진밤입니다. 이게 진밤. 그 다음에 카멜. 자, 이런 느낌입니다. 가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더 차분한 느낌. 자, 저는 결정했습니다. 요 카멜색으로 하겠습니다. 요 카멜색을 이제 어떻게 그냥, 요것은 바늘놀이가 꿰매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가장자리 약 7cm 정도를 안쪽에 있는 심지를 뽑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잘라 주었어요. 그럼 심지를 요 뽑는 이유, 요 자르는 방법은요, 여기서 한 요 정도 7cm, 8cm 정도까지 실밥을 뜯어 주세요.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타고 지나가면서 7cm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서요, 요 속에 있는 심지를 조금 당겨서 자르겠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실밥은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여기 한쪽을, 여기를 매듭을 지어주세요. 어차피 가방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심지를 빼는 이유는 이게 너무 빳빳해서 매듭이 지어지지 않거든요. 약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편하게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편하게 매듭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밑으로 끌고 내려오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목적으로 여기 심지를 뽑은 거예요. 자, 가죽이라 풀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넣습니다. 어떻게 넣냐면요, 샘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양쪽에 포인트도 되고요. 그리고 안에 매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요, 안쪽에서 꿰매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바늘이 편물 쑥쑥 들어가는 그 가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표시해 놨거든요. 표시해 놓은 것은 가운데 요 라인 개수가 8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운데 8개, 반대쪽도 가운데 8개, 양쪽 여기에 표시해 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간단해요. 여기에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슬로 이렇게 무늬뜨기 자체가 중간중간 사슬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슬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사슬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연결 사슬 구멍, 두 번째 연결 사슬 구멍, 세 번째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연결 사슬, 첫 번째 사슬,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연결 사슬, 요 매듭진 부분을
꼬리로 하고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자, 첫 번째,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요 박음질 부분이 안 보이게 예쁘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살짝 포인트가 되죠. 요 두 번째 구멍. 세 번째 구멍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구멍으로 나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요 매듭 때문에 빠지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덜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맞은편 쪽도 똑같이 넣으면 되거든요. 이번에는 매듭을 지어서 넣기가 어려우니까 그대로 그냥 안쪽에서 두 번째 지금 3개의 공간이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공간, 두 번째 사슬 공간, 세 번째 사슬 공간이 있어요. 세 번째 사슬 공간. 자,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꼬이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멍으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양쪽 이렇게 됩니다. 네, 깔끔하게 포인트가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가방도.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조금 요것을 당긴 다음에 매듭을 짚고 싹 올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매듭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금살금 심지가 없는 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위치로 올려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매듭을 일단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 줄에 세 번째 구멍. 자, 보시면 첫 번째 연결사슬, 두 번째, 세 번째 있어요. 자, 이쪽으로도 하나, 둘, 셋. 하나, 첫 번째 하나. 이렇게 벌려보시면요. 연결사슬로 지나가는 부분이 여기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드백으로 들어도 되고요. 가장자리에 자, 이런 숄더용 끈이나 크로스용 끈이나 달아주셔도 됩니다. 요 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렇게 탈 부착, 이게 개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대로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요 오링이랑 요 체인끈을 싸서 그대로 양쪽 가장자리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토트백으로 들고 필요에 따라서는 숄더용으로 들고요. 요 끈이 숄더용과 크로스용 두 가지 길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끈은 이런 체인 끈은요,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제 요런 끈이 있고요. 요거는 길이가 숄더용입니다. 근데 조금 더 긴 크로스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줄 중에 선택을 하셔서 이게 오링으로 이렇게 개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빼고 끼우고 빼고 끼우고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토트백으로도 들고 또는 숄더용으로도 들고 크로스백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 솔트레지를 활용해서 잠금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 이런 솔트레지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암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엔 나사,
자, 요것을 앞면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뒤쪽에다가 다시면 되거든요. 자, 이 뒤쪽에 안쪽 면.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잖아요. 가운데, 가장 가운데 적당한 곳에 뒤쪽에서, 그러니까 요 겉면에서 나사를 박듯이 편물 속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자, 위에 거, 요것을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드라이브가 있으시면 뒤쪽에서 조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입니다. 요것도 뭐 포인트가 되고요. 자, 이렇게 박아주신 다음에 그대로 이제 앞쪽에다가 내가 잠가야 될 때 구멍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사슬뜨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잠금의 역할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솔드레지는요 12mm 짜리입니다. 요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직의 구멍의 사이즈를 고려할 때 12mm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도 뭐 이렇게 사슬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의 텐션감이 있기 때문에 헐렁헐렁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트레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예쁜 가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